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다른 경험 없이 학점이 3점 초반대다? 그럼 취업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4.5점 만점 기준 맞추시면 학점으로 공격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화학공학 취업 이야기 케미스트리입니다. 오늘은 수십 명의 화학공학 현직자분들과 그리고 약 200명 정도의 화학공학 취업준비생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이건 진짜 대학생 때 해놓을 걸. 이건 좀 아쉽다. 하고 후회했던 대학생활 이야기 탑 5를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지금 대학생이시라면 혹은 이제 막 취업 준비를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들만 모았습니다. 첫 번째, 학점 관리 소홀. 3.8 이상은 맞추자.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학점 관리입니다. 혹시 3초 법칙 들어보셨나요? 사람을 만났을 때 첫 3초 안에 호감도가 결정된다는 건데요. 학점도 사실 비슷합니다. 인사 담당자와 면접관 입장에서는 딱 학점만 봐도 이 사람은 4년 동안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가늠할 수 있어요. 물론 학점이 높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점이 낮으면 시작부터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학점 3.4로 대기업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면접장에서 무려 10분 동안 학점으로만 공격당했습니다. 왜 학점이 낮나요? 대학생활에 집중을 안 하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학교 대부분이 절대평가를 하면서 학점 인플레가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공기업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서 사기업 쪽으로 인재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결국 학점 높은 지원자가 엄청 많아진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다른 경험 없이 학점이 3점 초반대다? 그럼 취업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4.5점 만점 기준 3.8점 이상을 맞추시면 학점으로 공격당할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화공기사 취득. 화학공학과라면 다들 고민하시는 화공기사입니다. 화공기사 꼭 따야 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공기사 시간 대비 효율 낮다입니다. 요즘은 특히 화공기사 합격률이 많이 낮아졌고 실기 준비할 때 실험 장비가 필요한데 졸업생들은 실험실 쓰기가 힘들어요. 시간 투자 대비 효율이 솔직히 별로입니다. 게다가 화공기사 메리트도 예전만 못해요. 한때는 정유, 석화, 산업이 잘 나갈 때 채용 공고마다 화공기사 우대가 붙었지만 지금은 정유, 석화, 산업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화공기사 있다고 엄청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정유, 석화 쪽 취업한 친구들 중에도 화공기사 있는 사람도 많고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 전반적으로 활용 가능한 산업안전기사나 위험물 산업기사 쪽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3학년이라면 방학 때 위험물 산업기사, 4학년 때 산업안전기사 이렇게 준비하면 졸업 전에 2개 자격증 깔끔하게 따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외활동 및 여행을 가지 않은 것. 대외활동, 여행 더 해볼 걸입니다. 화학공학과는 솔직히 전공 공부만 해도 정말 벅찹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대외활동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학, 1, 2학년, 4학년 초반처럼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 있을 때는 꼭 다양한 대외활동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해외 봉사활동, 서포터즈, 데이터 분석 공모전 등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화학공학 대학생분들께서는 전공 관련 프로젝트에서 수상 경험을 통해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해 대외활동만을 희망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 공대 취업에 봉사활동이나 서포터즈 같은 대활동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대부분 학생들이 생각하지만 막상 취업할 때 보면 대외활동에서 쌓은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취업에 큰 도움이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데이터 분석 경험이 정말 중요하기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공모전에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대외활동 모집 정보는 위비티, 올콘, 요즘 것들, 아웃캠퍼스 같은 사이트 참고하세요. 설명란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이야기. 직장 다니기 시작하면 2주 이상 여행 꿈도 못 꿉니다. 길어야 일주일?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꼭 2주에서 한 달 정도 길게 여행을 가보세요.
업무에 지쳤을 때 여행 추억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현직자들 10명 중 9명은 진짜 대학생 때 해외여행 많이 다닐 걸 하고 후회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학생 및 취준생 분들은 취업 및 대학생활 걱정을 잠시 잊고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산업을 하나만 준비한 것.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관련 경험 없다고 산업을 포기하지 마세요. 화학공학 전공자는 정말 많은 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정유석화, 디스플레이, 제약, 바이오 등. 근데 많은 분들이 반도체 경험이 없어요. 배터리 관련 프로젝트 한 적 없어요. 이러면서 아예 지원조차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경험 없어도 뽑습니다. 특히 반도체 채용 인원이 가장 많아요. 관련 경험 없으니까 반도체 산업 포기한다는 건 사실상 취업 포기하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일단 써보세요. 지원해보고 면접까지 가보세요. 그 과정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직무 탐색을 안 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며 취업 실패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중 어떤 직무에 갈 수 있을지, 입사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교육을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100명 중 95명, 즉 95%의 화학공학 학생들이 화학공학을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 탐색을 늦게 하면 2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4학년 2학기가 돼서야 어디 지원하지? 하고 고민 시작. 2번째, 졸업 직전 아무데나 넣자 지원.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었어요. 제 멘티 중 한 명도 처음엔 품질 직무만 준비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면서 본인 성향에 더 맞는 생산 직무로 방향을 틀었어요. 결과요, 삼성, LG, SK 3개 대기업 동시 합격했습니다. 이건 학생들 잘못이 아닙니다. 대학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들이 취업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학 교수님들 중에는 회사 경험이 아예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회사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R&D 직무로 근무한 경험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님들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떤 직무가 있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지 못합니다. 또 전공 과목을 배울 때도 이 과목을 왜 배우는지, 이 과목이 현장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95%의 화학공학 취준생들은 취업이 닥친 4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취업 준비는 해야 하는데 어떤 직무로 취업을 준비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막고자 제 채널에서는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화학공학 졸업 후 무슨 일을 하는지 다루고 있고, 앞으로 나랑 잘 맞는 직무는 어떻게 아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학생활 중 가장 후회하는 탑 5를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학점 관리 소홀, 3.8 이상은 맞추자. 두 번째, 화공기사 취득, 산항기, 위상기 취득하자. 세 번째, 대외활동과 여행 안 한 것, 고민하지 말고 하자. 네 번째, 산업 하나만 준비한 것, 여러 개 준비하자. 다섯 번째, 직무 탐색하지 않은 것, 미리 준비하자.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혹시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확인하고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학공학 취업 정보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삼성, SK, 현대, LG 등 다양한 산업 현직자분들이 함께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있습니다.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 취업, 케미스토리와 함께 준비하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